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뚜빠입니다. 자, 테슬라 위기론이요. 오늘 영상 보시면은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깐깐한 유럽에서 마침내 뚫려버린 FSD 운행 합법화부터 강성 노조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기가 베를린의 대반전, 그리고 미국 물류판을 본격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한 세미트럭까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자율주행과 혁신의 큰 그림이 지금 어떻게 완벽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빈후드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자 스마트폰용 주식 거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로빈후드에서 이번에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새로운 플래티넘 카드를 출시했다는 내용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때 연간 2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의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이 카드의 연 회비는 695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이 좀 넘는 그런 돈이죠. 프리미엄 카드답게 꽤 비싼 편입니다. 자, 캐시백 혜택을 살펴보면요. 뭐 호텔 할인이나 렌트카 할인, 항공, 외식비 할인 등등 일반적인 혜택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카드의 독특한 혜택인 자율주행 탑승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 자, 1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20달러 한도 내에서 자율주행 차량 요금이 카드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12월에는 10달러가 추가되어서 30달러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딱 연간 250달러를 채워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제 내역이 카드사에 확정만 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알아서 깎아주니까 아주 편리하겠죠. 만약 결제했던 걸 환불받으면 적용되었던 할인도 당연히 취소되지만 그 달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자율주행 차량을 타면 거기에 다시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카드사가 특정 서비스에 할인 혜택을 넣는다는 것은 그 서비스가 이미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웨이모나 테슬라 로보택시 등등, 즉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때 연간 250달러를 깎아준다는 건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더 이상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금융사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 공장, 일명 기가 베를린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경영진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기가 베를린 직장평의회 선거에서 독일의 아주 강력한 금속 노조인 IG 메탈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 노동자들이 외부의 거대한 노조가 개입하는 것보다 공장 내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더 선호한다는 걸 표로 보여준 거예요. 원래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 IG 메탈이라는 전통적이고 강력한 노조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는 테슬라도 기존 독일 자동차 회사들처럼 엄격한 단체 협약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복잡한 관료주의를 싫어하고 주식 보상이나 스톡 옵션 같은 테슬라만의 독특한 보상 방식을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노조가 깊게 개입하는 걸 계속 경계해 왔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노조의 득표율이 2024년 약 40%에서 2026년 올해 31%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경영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내 독립단체 기가 유나이티드가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37석 중에 기가 유나이티드가 24석을 차지했고 강성 노조인 IG 메탈은 1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테슬라에게 거대한 전략적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성 노조가 과반을 차지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기 때문이죠. 독일이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 한가운데서도 테슬라만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빠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덕분에 앞으로 기가 베를린의 공장을 더 크게 짓거나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유럽 쪽 자율주행 관련 소식인데요. 아일랜드가 마침내 공공도로에서 레벨 2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합법화했습니다. 아일랜드의 교통부 장관이 이 법안에 서명을 마쳤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2가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동차 시스템이 핸들 조향과 속도 조절을 동시에 알아서 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즉, 고속도로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아예 손을 떼는 이른바 핸즈오프가 불법이 아니게 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운전자는 여전히 앞을 잘 살펴야 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은 100% 운전자에게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테슬라에게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큰데요. 테슬라의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일랜드 도로를 달리기 위한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이 치워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게 허용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테슬라 FSD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일랜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테슬라라는 특정 자동차 회사의 기술이 과연 안전한지 허락을 받는 형식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럽 당국으로부터 테슬라의 기술 자체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종 승인만 받으면 이제 아일랜드에서도 테슬라 FSD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레벨 2 합법화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인 레벨 3 도입을 위한 준비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벨 3는 평소에는 자동차 시스템이 완전히 운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알아서 운행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더 발전된 조건부 자율주행이에요. 이미 벤츠 같은 일부 제조사가 유럽에서 레벨 3 승인을 받고 있는 만큼 아일랜드도 이런 기술 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도로 법규를 안전하고 발빠르게 맞춰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완전히 상용화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들 있으실까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며 느끼는 피로도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1인당 주행거리 감소, 이 추세는 확실하게 반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과 연결되는 흥미로운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현재 미국 전체의 총 자동차 주행 거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휘발유 소비량은 오히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휘발유 소비량은 작년과 비교해 약 1% 정도 줄어들었는데, 과거 특정 기간 동안 미국 인구가 5,200만 명, 비율로는 무려 18%나 증가했는데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은 2003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소비가 가장 많았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4.5%나 감소한 그런 수치예요. 인구 증가를 감안해서 계산한 1인당 주행거리 역시 2004년 최고점과 비교하면 3.1%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인 1인당 월 평균 휘발유 소비량이 미국 단위로 32.8갤런,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124리터 정도인데요. 이는 자동차 이동이 급감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을 제외하면 1967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체 주행거리가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휘발유 소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동차들의 연비가 비약적으로 좋아졌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25년 동안 미국 내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평균 연비는 43%나 향상되었습니다. 2025년 모델 기준으로 갤런당 28.1마일, 우리 식대로 하면은 리터당 대략 12km 정도의 연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정유사들도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자체는 2008년 이후 172%나 급증을 해서 2025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자 정유사들은 이제 원유를 들여와 휘발유나 디젤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정제한 뒤에 멕시코 같은 해외로 수출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이 아주 빠른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의 정유사들에게는 이 수출 전략은 줄어드는 내수 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됐어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미국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물류 기업들이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를 물류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하이트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이 최근 새로운 테슬라 세미트럭 인도를 완료했고 앞으로 더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루디 디아즈 최고 경영자는 현재 회사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25대의 전기 트럭에 더해서 테슬라 세미트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하이트 로지스틱스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본사를 둔 항만 하역 및 트럭 운송 기업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지역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테슬라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워터프론트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은 올해 열린 상업 물류 컨퍼런스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위치한 자사 시설에서 테슬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카이젠 클린 에너지와 함께 특별한 시승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참석자들이 직접 테슬라 세미트럭을 운전해 보면서 실제 트럭 운전사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워터프론트 로지스틱스는 조만간 파트너사들과의 향후 협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소식들이 물류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단순히 새로운 트럭 한두 대 사본 것이 아니라 이미 25대의 전기 트럭을 굴려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테슬라 세미트럭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테슬라 세미트럭이 실제 상업용 화물 운송 현장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서서 대규모로 차량을 묶어서 운영하는 본격적인 확장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특히 이번 기사에 등장한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물류 거점이면서 동시에 환경 규제가 엄청나게 깐깐한 곳입니다. 물류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테슬라 세미트럭과 친환경 인프라를 현장에 까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에 살아남고 미래 경쟁력을 챙기기 위한 아주 똑똑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전통적인 술자리 행사 대신 이런 최첨단 전기 트럭 시승회를 열었다는 점도 화물 운송 산업이 과거의 보수적인 낡은 티를 벗고 첨단 기술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